조계종의 종조이자 간화선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한 도의국사의 달해가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 수행법의 전국민 보급화로 한국불교 중흥을 향한 미래 천년을 열어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제28대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이 오는 27일 선출되는 가운데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출마했습니다. 준식 현 신도 회장은 9월 말에 임기를 마칩니다. 한국불교 문학을 대표하는 시조시인 무산대종사의 화합 상생정신을 기리는 설악 무산문화축전이 속초시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종단의 통일가사를 보급하는 가사원 운영국장에 비구니 진우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옮긴 마당극 신새벽 술을 토하고 없는 길을 떠나다의 연출가 최희환 부산대 명예교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최초의 선종산문인 가지산문을 열어 한국불교의 선풍을 진작시킨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달해가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 수행법을 전 국민에게 보급해 한국 불교 중흥을 향한 미래 천년을 열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간화선을 전파하면서 한국 불교의 선풍을 진작시킨 통일신라고승 도의국사, 최초의 선종산문인 가지산문을 열어 선법을 높이 세웠고 한국 선불교의 초석을 정립해 조계종 종조로 추앙받았습니다. 국사의 선법은 억성염거 선사를 거쳐 보조 채증선사에게 전해져 마침내 시행하였습니다. 채증은 장군 가지산의 보림사를 창건 신라 부산선문 중 가지산문 일파를 형성하고 선풍을 널리 진작하여 오늘 대한불교 조계종의 시원이 되었습니다.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달해가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와 원로의원 스님,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부실장 스님들이 참석해 종조의 뜻을 기렸습니다. 사부대중은 도의국사 진영에 향과 꽃을 올리고 조사의 뿌리를 깊이 생각하며 만고에 빛나는 조계종도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사께서는 중원의 육조대사, 마조선사로 이어지는 법 등을 이어받아 해동 땅을 지혜의 등불로 환하게 밝혔다고 추모했습니다. 그 후 그 가르침에 따라 수많은 눈밝은 선지식들이 시대를 이어가며 대대로 출현토록 하셨으니 이는 인재불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국토세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신세계를 열어주셨으니 진우 스님은 또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중중무진의 번뇌가 서로 연기작용을 일으키는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명상 수행법을 보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종단은 선명상 수행법을 전 국민에게 보급하는 일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종조, 도의국사의 뜻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이며 동시에 과거 천년을 이어받아 미래 천년을 열어가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의 법어를 대독한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는 전 종도들은 종조의 큰 은혜를 깊이 새기고 그 법을 널리 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종조의 전통법인 법인을 사승하셔 가지 영역에 종당을 개항하시니 800 제자들이 종문을 주장하였고 종문의 백화가 난만하고 눈밝은 선장들이 대대로 배출되어 오늘에 이르렀도다. 조계종은 종조 도의국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선명상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제28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불교 리더스 포럼 상임부대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등이 출마했습니다. 앞으로 선관위의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오는 27일 열리는 대의원 총회에서 새 회장이 추대됩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정원주 불교 리더스 포럼 상임부대표, 장세철 제9교구 동아사 신도회장이 제28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신임 중앙신도회장 후보 등록 진행 결과 정 후보자는 지난 5일, 장 후보자는 어제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968년 광주에서 태어난 정원주 후보자는 광일고와 호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동신대 사회개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중흥그룹 오너 2세 경영인으로 현장을 강조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찍이 건설 현장을 누볐고 해외 영업을 직접 발로 뛰며 K건설 열풍을 주도하는 경영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신심 깊은 불자 경영인으로도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불교 리더스 포럼 상임 부대표를 맡아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 초청 불교 대축전 새해맞이 기념법회를 이끌며 한국 불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사부대중이 화합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2014년부터 광주 BBS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불교 중흥과 지역 미디어 포교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장세철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생으로 영남대에서 도시공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도시공학 전문가입니다. 현재 고려건설 회장으로 지역 건설 경제를 이끌고 있으며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불교분과위원회 자문위원장,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80총림 동아사 신도회장으로 불교와의 인연을 맺고 있으며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지난달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모레 2차 선관위 회의에서 후보 자격 심사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이어 오는 27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어 28대 신임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6월 10일 오전 11시에 2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진행을 하고요. 이 회의에서 후보자 자격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격 심사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 후보 등록 공고를 하고요. 이제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 동안 선거운동이 진행이 되고요. 6월 27일 제27대 5차 대의원 총회에서 이제 경선을 하게 되고 앞서 주윤식 중앙신도 회장은 제28대 회장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재임 도전이 유력했던 주 회장이 역량이 부족해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차기 회장 선출이 별다른 잡음 없이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가사원 운영국장에 비구니 진우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5일 비구니 진우 스님에게 가사원 운영국장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비구니 진우 스님은 광옥 스님을 은사로 1997년 3인이계를 수계했으며 성남사 정수선원 등에서 20만 이상을 성만했습니다. 설악산 신흥사 조실 설악 무산대종사의 화합과 상생정신을 기리는 설악 무산문화축전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종교를 뛰어넘어 지역의 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고 널리 알려 속초시, 나아가 강원도를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를 굳건히 할 설악 무산문화축전 소식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동제와 설악 청소년 문화축전, 지역 문화예술 공연, 다채로운 체험 행사로 이루어진 설악 무산문화축전이 속초시 엑스포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전국 어린이 합창 대회와 함께 지역 먹거리를 즐기는 설악 음식 문화 페스티벌, 템플스테이 체험, 움직이는 박물관 등 풍성한 문화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상생과 화합과 사랑과 봉사라고 하는 무산조연 스님의 가르치심을 그대로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고 그들이 그 가치를 앞으로 살아가는 데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축전 둘째 날인 오늘은 설악 청소년 문화축전의 일환으로 전국 청소년 101장과 전국 어린이 사생 대회와 함께 50여 가지의 문화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 설악부산문화축제는 무엇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 높이에 맞춰 전국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 공연, 체험 행사들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습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이런 데 와서 해봤는데 가족이랑 같이 와서 더 재밌고 좋았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부스가 차려져 있으니까 애들이 공감하는 게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아주 좋습니다. 속초에서도 이런 큰 행사가 열리니까 너무 뜻깊고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지역 문화를 전국적인 문화 행사로 성장시키기 위한 설악부산문화축제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69번째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특별한 의식이 펼쳐졌습니다. 인천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이자 불교예술단체인 범패화 작법무 보존회와 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미추홀구협의회는 그제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풍류관에서 제22회 민주평화통일인을 위한 현충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범패화 작법무 예능보유자 능화스님과 인천무형문화재 범패화 작법무 보존회 회원들이 참여해 전통 불교 의식인 범패 의식 등을 통해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간의 통일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힘써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충제를 이렇게 정성껏 봉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정성으로 유명을 달리한 민주평화통일인들이 영가들이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에 벗어나서 경기 파주 고령산 보광산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포천대진대학교 체육관과 선단동 체육센터에서 제6회 템플민턴 야단법석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700여 개 팀, 1,200여 명이 참가했고 스포츠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꿈나무 육성을 위해 조계종 25교구 본 말사 스님들이 모은 장학금 7천만 원을 군경, 소방공무원 자녀와 지역인재, 학인 스님 등 48명에게 수여했습니다. 참가한 선수들에게는 총 상금 3천여만 원과 대형 TV와 공기청정기 등 푸짐한 상품이 수여됐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기도 도량 세종시 영평사가 여름 안거를 맞이해 정토 행자와 연불 수행자들의 정진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영평사 칙명연불회는 5일 경내 대웅보전과 삼명선원에서 제1회 아미타불 7법회를 봉행하고 글피까지 매일 16시간씩 나무아미타불 칙명연불 수행 정진에 나섭니다. 이번 정진에는 세종시 영평사 칙명연불회 회원과 전국에서 모인 연불 수행자 5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아미타불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서 모든 일체중생을 3계 일체중생을 극락세계 아미타불 스님께로 이끌어준다는 그런 큰 원력을 또 자비 원력을 일찍이 세우시고 이렇게 수행해 내려오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세종시 광제사 전통문화체험관이 지난달 진행된 제2회 어린이날 기념 사생대회 한옥의 봄향기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생대회에 출품된 총 100여 점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내부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 대상을 비롯해 모두 16명의 어린이가 수상의 명예를 안았습니다. 관장 현우 스님은 대상 수상자 도담초등학교 김하준 학생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상장과 상금 3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은 이번 수상 작품들을 1층 로비에 한 달간 전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를 기념한 특별 전시회가 조계사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조계사 나무갤러리는 달마도 화가 보현 스님의 작품을 비롯해 조선의 마지막 궁중화가인 이당 김은호의 동양화 작품 등을 전시 중입니다. 이번 전시회에 달마도 작품 56점을 내건 보현 스님은 달마도를 화선지에 그리던 과거와 달리 캔버스에 그리며 현대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얼굴의 달마도를 비롯한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 이번 전시회는 내일까지 열립니다. 한 주간의 불교신문을 둘러보는 순서입니다. 뉴스브리핑의 배진호 PD입니다. 먼저 11일 발간될 불교신문의 사면 기사입니다.
요즘 MZ와 소통하는 힙한 불교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스님들이 이번엔 퀴어 축제를 찾았습니다. 조계종 산호위 위원장 자몽 스님은 지난 1일 을지로에서 열린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 참여했는데 불교 부스에서 준비한 오색 팔찌 7천여 개가 4시간 만에 전량 소진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음 소식 11면으로 가겠습니다. 영화를 매개로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글로벌 영화축제.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지난 5월 3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국내외 75개 작품이 망라된 영화제에서 노인감독 부문엔 구순 어머니와 퍼즐 맞추기의 강헌구 감독이, 청년 감독 부문에선 물건의 주인을 제작한 김나경 감독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불교신문 22면에 있습니다. 억불숭유 사상이 지배했던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놀고 먹는 중, 요망스러운 중. 그 후로 중이라는 단어가 출가자를 비하하는 뉘앙스를 풍기게 된 겁니다. 필자는 굳이 비하의 어감을 갖게 된 중보다는 승과 승려 등 스님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신문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BBS가 만난 사람은 원효대사의 삶과 가르침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옮긴 마당극, 신새벽 술을 토하고 없는 길을 떠나다의 연출가를 모셨는데요. 원효대사의 춤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명예교수 최희원 교수가 이번 마당극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박준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라시대 고승 원효대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일체유심조, 또 일심사상으로 유명한 한국 불교의 대표적 선사인데요. 원효대사의 삶과 가르침을 재조명한 마당극 공연이 곧 개막합니다. 신새벽 술을 토하고 없는 길을 떠나다의 연출가 최희환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 교수님을 일컫는 다양한 수식어가 일단 있어요. 1970년대 대학가 문화운동 1세대, 또 이 탈춤과 마당극의 대부, 또 마당발, 뭐 이런 다양한 별명들이 있는데 그 어떤 별명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민족문화운동, 민족예술운동에 그 몸을 던진 사람들을 일컬어서 문화 1세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꼽고 높여져서 그 또한 한 자긍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뭐 대학에서 탈춤운동을 처음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그 대학 탈춤에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반 이상은 사실이니까 그런 얘기도 저는 자긍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저희 민속 무용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 마당극이라는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예술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마당극 특히 저희 최희환 선생님께서는 원효선사를 주제로 마당극을 올리고 계신 중입니다.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마당극 이름하여 신새벽, 술을 토하고 없는 길을 떠나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 그 마당극 공연이 6월 27, 28, 29 부산에 있는 극단 자갈치 사람들과 함께 그 극장인 신명천지 소극장에서 공연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7일, 28일, 29일 신명천지 소극장 부산에서 이제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본격적으로 그럼 원효대사, 이 원효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교수님께서는 그럼 원효대사를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셨어요? 그 절집에
여러 차례 저는 뭐 진심으로 간 것이기보다는 아주 구경 삼아서 이렇게 갔는데 많은 곳에서 원효사, 원효암이라는 그 절 이름에 그것이 많은 것을 보고 원효라는 분이 여러 사람인가 보다. 그것의 총칭으로 원효적 삶을 살았던 분들의 총칭의 개념으로 원효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차에 제가 이 탈춤을 이제 몸으로 익히면서 여러 이제 문화를 보게 됐는데 그 중에 양재현 중앙대 교수가 국문학자이십니다만은 무의 가무 소고라는 그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무의 가에 대한 역사적 문학적 이제 고찰인데요. 그 무의 가무를 원효 스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춤이길래 원효 스님이 우리의 그야말로 가장 창조적인 사상가이고 또 아주 높으신 그런 스님이신데 어떻게 무의 가무라고 하는 춤을 거리에 바닥에서 추셨다는 것인가 그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이게 원효 스님께서 처음에 이제 거지들의 광대춤을 보고 그 춤을 저작거리에서 이렇게 추면서 또 민중 속으로도 그 춤이 지금 흔히 하는 뭐 댄스 릴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처럼 유행을 한 거군요. 민중 속에. 그리고 또 이련 스님의 상국 유사에 보면은 불기라고 해서 어디 메인대가 없음이라고 하는 항목에 원효 스님에 관한 말씀과 행적을 실려져 있는데 거기에도 맨 끝머리에 무의 가무, 거기는 무의 가무 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천촌만학을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노래와 춤을 추니까 그 집안에 공 박혀 있던 아녀자들이나 노인네들이나 그다음에 아이들이 문 밖에 나오고 또 졸졸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 가까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끔 해준 어쩌면은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은 민중불교 전파 차원에서도 그 춤을 추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선생님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셨는데 그래서 너무나 아주 감격스러운 대목이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듣는데 참 얼마나 감동이 좀 느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꽉 막혀 있는 그런 민중들의 그런 심리 속에 스님이 직접 나서서 어떤 춤을 추면서 저작거리에 거지들이 추는 춤을 추면서 그들이 뭐 웃기도 하고 또 마음에서 심적인 변화도 생기면서 지근거리에서 부처님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로 마당극으로 신새벽 술을 토하고 길 떠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마당극도 공연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원효 스님을 지금 오늘날 바라보는 문예 활동가들이 작품을 새롭게 짜가지고 할 수 있는
총체 연행물로서의 한판 예. 페스티벌 같은 예. 그런 양태로 대제전을 벌였는데 예. 그거의 제목이 물론 원효 문예 대제전이지만 예. 부제랄까요. 예. 실제 내용상 주제는 신새벽 술을 토하고 없는 길을 떠나다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희왕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월 8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